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화가로서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19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나 아주 짧은 생이지만 자신만의 인생을 불꽃같이 살다 간 화가 파울라 모도존 베커의 작품 호박 목걸이를 한 자화상과 그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양 미술사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누드화가 그려졌지만 대부분은 남자 화가가 자신들의 고객이나 관람객들을 위해 그린 것입니다. 20세기 이전까지 여자가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웠고 또 설사 화가가 되었더라도 나체를 그리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금기시 되었습니다. 남성들조차 여성의 누드화를 그리는 것이 금지되었기에 서양 미술사에서 비너스라는 주제로 신격화해서 여성의 누드화를 그렸던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파울라 모도존 베커의 자화상 작품이 바로 여성 화가가 자신의 누드를 최초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용기 있고 멋진 자화상은 이후에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 등 후대의 많은 여성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그림을 얼핏 보면 고갱이 타이트해서 강렬한 색채로 그린 여인들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고갱의 그림 속 여성들이 불안해 보이고 또 수동적인 포즈를 취한 반면 파울라의 자화상은 꾸밈없이 자연스럽고 아주 당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고 꽃나무를 배경으로 상반신의 나체로 커다란 호박 목걸이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가슴을 닮은 분홍빛 꽃송이를 머리에 꽂고 밝게 웃고 있는 여인이 바로 파울라 자신입니다.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그녀의 몸과 명암을 표현한 건강한 육체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여인의 누드, 즉 보는 이의 욕망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보이질 않습니다. 파울라 모도존 베커는 1876년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태어났으며 1888년에 가족이 브레멘으로 이주를 했고 16살 때 런던의 친인척 집에 머무는 반년 동안 세인트 존스 우드 예술학교에서 회화 교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2년간 교사 수업을 받으면서 회화 개인 수업도 받았다고 합니다. 1896년에 베를린 여성예술가 조합이 후원하는 회화와 드로잉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파울라는 1897년 미술인 집성촌인 브롭스베드에 정착하는데요. 이 마을에는 그 시기에 유명한 화가 프리츠 마켄젠이나 또 오토 모도존, 또 하일리 포겔러 등이 이 마을에 있었습니다. 파울라는 프리츠 마켄젠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수업에서 장미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아내가 되는 클라라 베스토프를 만나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릴케가 화가 하인리 푸겔러의 초대로 이 마을에 왔을 때 릴케는 파울라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릴케는 자신의 일기에 파울라를 만났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듣는 귀를 발견하였다. 그러니 모든 말에 의미가 있다. 그 후에는 오래 기다려온 침묵이 온다. 큰 별들이 준비한 밤처럼 온다. 두 사람이 같은 정원에서 자란다. 이 정원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다. 시에 대한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 의미를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울라에 대한 릴케의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파울라 역시 릴케의 초상화를 그린 것으로 보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에 파울라는 브롭스베드의 유명한 풍경화가 오토 모도존과 결혼을 했고 릴케는 파울라의 절친이었던 클라라 베스토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파울라가 그린 친구 클라라 베스토프의 초상화입니다. 릴케의 상징인 장미꽃을 들고 있는 클라라의 모습이 왠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토 모도존은 파울라보다 11살 연상이었으며 또 전처의 소생이었던 딸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파울라는 남편의 지원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내면 속에서 끓어오르는 창작력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브롭스베드의 화가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했기에
당시 파울라가 시도했던 단순화된 형태와 과감한 색채는 그들에게 생소하거나 또는 아주 유치한 미술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중요한데, 당시 독일에서는 그녀의 그림이 이해받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1900년에서 1906년 동안 그녀는 여러 차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세잔이나 고갱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많이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파리에서의 작품 활동은 그녀가 품고 있던 내면의 열정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세잔의 여러 관점의 정문화를 표현하고 고갱의 강렬한 색채와 철학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화풍을 서서히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발전하는 아내가 오토 모도존에게는 점점 벅찬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부부 사이가 벌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파울라는 자신의 작품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혼을 받아들일 만큼 대단한 각오로 파리 생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파리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던 파울라를 오토 모도존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파리에서 몇 개월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파울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혼 초 파울라는 전처의 딸을 키우면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한참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해가는 아쉬움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에 대한 삶을 정착하게 됩니다. 파울라는 임신 당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있는 주제의 그림들을 여러 점 그리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화가로서의 성공과 또는 평범한 엄마로서의 인생 사이에서 갈등을 했지만 자신만의 삶을 살려고 했던 파울라는 열심히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1907년 11월 2일 딸 마틸다 모도존을 출산한 지 18일 만에 다리에 색전증이 발병하여 딸아이를 팔에 안은 채 안타깝다는 말을 남기고 31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그림은 파울라가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입니다. 1년 전에 그렸던 호박 목걸이를 한 자화상과 비교해 볼 때 죽음을 직감한 듯 그녀의 얼굴의 눈가에 깊은 수심과 꽃이 떨어진 동백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파울라는 20세기 초 표현주의를 이끌었던 동시대 화가들인 마티즈나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선구자였으나 불행하게도 31살의 요절한 화가로서 오랫도록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1살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치열하게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시켰으며 1801점의 군심과도 같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릴케의 시 한 편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 곁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대 곁으로 다가가도 그대는 너무 거대하여 난 이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그대는 어두워 나의 초라한 밝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대는 파도와도 같아 하루하루의 세상은 그 속에 빠져 죽고 다만 그리움만이 그대의 아래까지 치솟아 고귀한 천사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낯설고 창백한 구원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에게 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싸늘한 달빛이 그 곁을 흘러가는 날개짓을 천사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 그는 벌써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날개처럼 그는 불빛을 가지고 그대의 어두운 얼굴 앞에 서려 합니다. 그 창백한 얼굴로 그대의 갈색 눈이 그를 저주하는지 어떤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